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표준한국어 학습도구 1, 2학년 교재 150쪽에서 153쪽, 익힘책 78쪽에서 80쪽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어떤 점이 다를까요? 2차 시 여러 가지 모습 비교하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낱말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무엇을 어떤 필요한 일이나 어떤 기능에 알맞게 쓰는 것을 우리는 사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문으로 스마트폰의 사용 방법을 배웠다. 날씨가 추워져 전기의 사용이 늘었다. 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두 번째, 세어, 세다. 자, 수를 말하거나 손가락으로 꼽는 것을 우리는 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문을 보면 술래가 열을 세는 동안 친구들이 숨었다. 필통에 든 연필의 개수를 세어보니 세 자루였다. 자, 이런 표현들을 공부했었습니다. 자, 또 크기. 자, 크기는 어떤 물건의 부피나 넓이, 양 등이 얼마나 큰지 나타낼 때 쓰는 낱말입니다. 예문을 보면 인형의 크기가 나보다 크다. 엄마가 나누어준 피자의 크기가 똑같다. 이런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크다. 자, 크다는 길이나 어떤 넓이 등이 보통보다 넘는 거죠. 크다. 친구는 나보다 키가 크다. 큰 나무를 봤다. 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다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작다. 어떤 길이나 넓이 등이 보통보다 못하다. 예문을 보면 아기의 가방은 내 가방보다 작다. 내 방은 우리 교실보다 작다. 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모습 비교하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겨울과 봄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지금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두 그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계절에 따른 주변 모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림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뭘까? 그러자 두 그림에 모두 나무가 있어. 두 그림의 차이는 뭘까? 겨울 그림에는 눈이 있는데 봄 그림에는 눈이 없어. 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두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지민이 말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읽을 수 있겠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그림에 모두 나무가 있어. 2번, 두 그림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요타의 말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자, 요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 그림에는 눈이 있는데 봄 그림에는 눈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낱말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 자, 공통적은 어떤 여러 개 중에서 서로 같거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공통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같거나 관계 있는 것들을 공통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문을 보면 책 읽기는 나와 친구의 공통적인 취미이다. 나의 취미는 책 읽기예요. 내 친구의 취미도 책 읽기예요. 어때요? 취미가 서로 같죠? 자, 그래서 공통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 번째, 술래잡기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활동이다. 자, 술래잡기는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활동이에요. 어때요? 좋아하는 활동이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술래잡기 어떤 놀이인지 아시겠죠? 네. 친구들 나라의 언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이입니다. 자, 차이. 차이는 서로 같지 않고 다른 거예요. 자, 같지 않고 다른 겁니다. 예문을 보면 네모와 동그라미의 차이는 뭘까? 자, 네모와 동그라미 다른 점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나와 친구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 내 생각과 친구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이라는 낱말을 썼습니다. 친구들 나라의 언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낱말입니다. 모두. 자, 모두라는 단어는 낱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두. 자, 빠짐없이 다. 자, 하나 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럴 때 우리는 모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래를 부릅시다. 노래를 부르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노래를 부릅시다. 이럴 때 모두라는 표현을 씁니다. 병에 담긴 물이 모두 쏟아졌다. 자, 병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빠짐없이 다 쏟아졌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모두라는 표현 씁니다. 친구들 나라의 언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겨울과 봄의 모습을 살펴보고 비교해 봅시다. 자, 두 그림이 있습니다. 겨울과 봄. 1번 두 그림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써보세요. 자, 어떤 같거나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두 그림에 모두
구름이 있어요. 자, 여기에 구름이 있습니다. 자, 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집이 있습니다. 두 그림에 모두 집이 있어요. 자, 또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렇죠. 두 그림에 모두 호수가 있어요. 자, 또 있나요? 그렇죠. 두 그림에 모두 산이 있어요.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두 그림의 차이를 말해 보세요. 자, 겨울과 봄 그림의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네. 겨울에는 나비가 없어요. 봄에는 나비가 있어요. 겨울 그림에는 나비가 없는데 봄 그림에는 나비가 있어요. 자, 또 다른 점 있나요? 네. 자, 겨울 그림에는 꽃이 없는데 봄 그림에는 꽃이 있어요. 자, 다음은 이번에는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그림의 창문과 봄 그림의 창문이 조금 달라요. 자, 겨울 그림에는 창문이 닫혀 있는데 봄 그림에는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자, 또 있나요? 자, 여기 있네요. 자, 겨울 그림에는 나무는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죠? 나뭇잎이 없습니다. 겨울 그림에는 나뭇잎이 없는데 봄 그림에는 나뭇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 친구들의 나라 언어로 한번 선생님이 적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엉이 선생님입니다. 비교란 여러 대상을 살펴보고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는 것을 말해요. 비교를 할 때는 대상의 작은 부분이나 쓰임, 성질 같은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자, 여기에 대상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대상은 어떤 행동에 대한 목표가 되는 사람 또는 물건. 자, 조금 뜻이 어려운데 우리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화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동화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바로 어린이라는 겁니다. 자, 이 책을 읽는 사람. 자, 그 뜻으로 대상이라는 낱말을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인기 연예인들은 청소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연예인 알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예능 프로에 나오는 많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의 말이나 행동, 여러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친구들 나라의 언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과일의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자, 여기에는 수박, 이거는 귤이죠. 네. 1번. 수박과 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보세요. 자, 모양, 색깔, 크기, 이것과 관련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은 우리가 모양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박과 귤은 모두 둥근 모양이에요 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 차이점은 색깔과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이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수박은 초록색인데 귤은 주황색이에요. 그리고 크기, 수박은 귤보다 커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볼 수 있습니다. 2번.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 빈칸을 채워 보세요. 자, 1번. 수박과 귤의 모양은 어떻죠? 자, 수박과 귤의 모양은 같다 라고 쓰면 되겠고요. 2번. 수박과 귤의 색깔은 어떻죠? 다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3번. 수박과 귤의 크기는 크기도 그렇죠. 다르죠. 다르다. 4번. 수박과 귤은 모두 둥근 모양이다. 모양은 이렇게 둥근 모양 같습니다. 다만 크기가 다를 뿐이지 모양은 같습니다. 5번. 수박의 색깔은 초록색이고 귤의 색깔은 주황색이다. 자, 초록색과 주황색. 귤은 6번. 귤은 수박보다 크기가 작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익힘책입니다. 익힘책 78쪽이에요. 1번.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써 봅시다. 자, 공통적과 차이. 자, 공통적은 어떤 여러 개가 같거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공통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차이는 서로 같지 않고 다른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두 그림의 괄호로 있는 것은 뭘까? 그러자 두 그림에 모두 나무가 있어. 자, 모두 어떤 빠짐없이 다, 양쪽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에는 공통적과 차이, 어떤 낱말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두 그림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뭘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그림의 괄호는 뭘까?
겨울 그림에는 눈이 있는데 봄 그림에는 눈이 없어. 자, 봄 그림과 겨울 그림이 다른 거죠. 자, 같지 않고 다르다. 자, 그럴 때는 차이라는 낱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알맞은 걷길이 연결해 봅시다. 수박과 귤의 차이는 뭘까? 자, 차이. 자, 서로 같지 않고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수박과 귤의 차이는 뭘까? 그렇죠. 수박은 초록색이고 귤은 노란색이에요. 라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박과 귤은 무엇이 공통적일까? 자, 같은 거죠. 수박과 귤은 모두 둥근 모양이에요. 자, 모양이 둥근 모양으로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3번.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 써 봅시다. 자, 모두. 자, 빠짐없이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익힘책에 천천히 예쁜 글씨로 쓰기 바랍니다. 2번. 이 동화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행동의 어떤 상대나 목표가 되는 사람이나 물건이라고 했어요. 자, 이 동화책은 어린이들이 읽는 책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4번.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써 봅시다. 자, 공통적. 자, 여러 사이에서 서로 같거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공통적이라는 낱말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모두는 빠짐없이 다. 자, 전부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서로 같지 않고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자와 사슴은 모두 동물이에요. 그렇죠? 모두 동물이에요. 사자와 사슴은 무엇으로 다리가 4개 있어요? 자, 4개 있는 게 어때요? 같죠? 자, 같으니까 공통적으로 다리가 4개 있어요. 두 동물의 는 무엇일까요? 사자는 뿔이 없고 사슴은 뿔이 있어요. 자, 사자와 사슴의 다른 점이죠. 그래서 차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문장을 따라 써 봅시다. 자, 비교란 여러 대상을 살펴보고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는 것을 말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2번 썼습니다. 자, 6번. 보기의 낱말을 사용하여 두 대상을 비교하는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자, 왼쪽에 있는 과일은 딸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과일은 참외입니다. 그러면 자, 모두라는 낱말이 들어가게 비교하는 문장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그렇죠. 빠짐없이 다,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기와 참외는 모두 과일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자, 다음은 크기와 작다라는 낱말을 써서 비교하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크기는 그렇죠? 어떤 물건의 부피나 어떤 넓이 등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낼 때 쓰는 낱말이고요. 작다는 어떤 크기 같은 게 보통보다 못한 것을 우리는 작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크기와 작다라는 낱말을 써서 딸기의 크기는 참외의 크기보다 작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크다라는 낱말을 써서 비교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크다는 작다와 반대되는 말이죠. 어떤 보통보다 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크다. 참외는 딸기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르다와 색깔을 가지고 비교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르다. 자, 같지 않은 거죠. 자, 색깔은 어떤 눈으로 봤을 때 비치는 그런 어떤 그 물건의 고유한 색이죠. 자, 딸기는 빨간색이고요. 참외는 노란색입니다. 딸기와 참외의 색깔이 다르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3단원 특징이 있어요. 1차 시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